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정말 멋진 대사 아닙니까? 몇십억의 연봉을 받지만 나는 나를 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모습. 그의 이런 발언은 화제가 되었고 수많은 밈이 생겼습니다. 이게 팀이야? 이젠 대한민국 충주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카리스마 있다고 화제가 되었던 영상도 이제는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죠. 유튜브 검색량도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 차은우 검색량의 몇 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차은우를 이겨버린 홍명보 감독의 모습, 이름하여 홍버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홍명보 감독을 보고 하나의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오이 전두광이 진돗개가 발령됐단다. 아이 선배님, 이 정도 각오도 안 하셨습니까? 실패하면 고집, 성공하면 소신 아닙니까? 그의 선택은 고집일까 아니면 소신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은 홍명보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이름 하에 고집이라고 평가하지만 만약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의 무대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면 좀 힘들겠지만 훗날 지금 홍버지의 선택은 잘못된 고집으로 평가받을까요? 아니면 그의 말대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지킨 소신으로 평가받을까요? 사실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때 축구부에 들어가서 저도 제2의 박지성을 꿈꿨고 후짜 중학교 때는 K리그 직관을 취미로 했고 성인이 돼서는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서 영국까지 다녀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홍명보 감독 사태를 보면서 참 아쉬운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지켜져야 할 분명한 원칙과 논리가 무너진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무너진 원칙 속에서 거둔 성공 또는 실패는 뭐랄까 제 코 속에 가득 찬 코딱지 딱지를 계속해서 안고 가는 것 같은 찝찝함이 들었거든요. 좀 더러웠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유치한 차일드라서요. 그렇다면 여기 이 리더를 보고 고집인지 소신인지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2009년 기장 설리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비행기 양쪽 엔진을 모두 잃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훈련 매뉴얼에도 없는 상상해보지도 못한 처음 마주한 상황이었죠. 이때 교신센터에서는 원래 목적지 공항이 아닌 가까운 공항으로 착륙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설리는 지금 상태로는 비행기가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도 못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교신은 시스템 문제로 끊기게 되고 설리에겐 두 가지 선택권이 남겨집니다. 첫 번째, 마지막 교신에 따라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하는 것. 두 번째,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고 그것을 근거로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 설리의 결정은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비상 상황 시에 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대로 행동하고 보조 동력을 켠다는 매뉴얼을 따랐습니다. 이후에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려 허드슨 강에 비상 착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탑승자 155명이 전원 생존하는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설리의 결정이 수십 년간 비행해온 기장의 고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소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리의 소신이 있는 결정에 박수를 쳐줄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155명을 모두 살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매뉴얼이라는 분명한 원칙, 그것에 따른 논리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설리가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눈앞에 바로 보이는 마지막 교신의 내용만 따르려고 했다면 탑승자는 도심 한복판에 추락하고 도심의 추가적인 피해까지 발생했을 겁니다. 지금 홍명보 감독이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엔 분명한 원칙이 없었고 그렇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고 그렇기에 논리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은 것이죠. 누군가의 고집 있는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저는 이런 유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나는 이성적인 생각으로 나의 고집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제가 사람이 꽉 찬 지하철에 타 있는데 코딱지를 너무 파고 싶은 거예요. 논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서 코를 막 파버리는 거죠. 참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네. 농담이고요. 사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나와 친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편집문화연구소의 장은수 대표님은 한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집과 소신을 헷갈린다. 이 둘은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고집과 소신은 진실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소신에는 사실적 증거와 합리적인 일관성과 같은 진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만 고집은 기준이 없을 뿐더러 과거에 대한 집착과 변화에 대한 저항만 있다. 그리고 인지과학자인 다니엘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샤브리스는 이러한 현상을 consistency bias, 확증 편향에서 나온 오류라고 설명합니다. 확증 편향이란 지금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와 일치하는 정보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관성 있는 목소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일관성은 불확실성을 없애고 부정적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거든요.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상황을 인식해야 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 역시 바꿔내야 합니다. 이 기사에선 고집쟁이의 일관성은 사기나 다름없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홍명보 감독은 자기의 과거 생각에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 처음에 말한 것처럼 홍명보호가 다음 월드컵에서 우승이라도 한다면 그의 선택은 고집으로 평가받을까요? 아니면 소신으로 평가받을까요? 저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홍명보는 소신을 지킨 엄청난 리더로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고집과 소신의 차이가요. 실패하면 고집, 성공하면 소신 아닙니까? 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과연 그 기준은 무엇일까? 리더의 성과 여부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집 있는 성공의 확률은 매우 낮겠지만요. 그러나 만약 리더의 고집으로 인해서 집단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걸까요? 기장 설리가 매뉴얼에 따랐지만 착륙에 실패했다면 그 매뉴얼을 보완하면 되지만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실패했다면 물론 배우는 건 뭐라도 있을 겁니다. 이미 실패했던 똑같은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답습하는 것이 배움이라면요. 그 배움이 발전적인 배움일지는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홍명보 감독의 선택이 고집적인 선택을 넘어서 새로운 후퇴를 불러온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집과 소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위치찬란한 차일드였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 다음에도 더 유치한 생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차일드!